퇴사하지 마세요. 때려치울까 했던 회사를 좀 더 다닐 수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시커멓게 타들어간 속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즐거운 유흥거리, 단편적인 인센티브 같은 수당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퇴사하기엔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력이 아쉽고 미래는 막막하기만 할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지금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간다 한들 내 삶은 더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겪고 계실 수도 있는 회사 때려치고 싶은 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몇 년 전까지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을 하며 출근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죠. 번아웃도 왔고 우울감도 심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자주 깨면서 시계를 보며 다시 잠들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회사 생활이 제게 도움이 되고 있죠. 오늘은 11년차 현직 직장인으로서 제가 실제로 겪고 극복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면 떠오르는 생각. 아, 또 아침이다. 일어나기 싫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시나요? 저는 아침이 제일 힘들어요.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와도 지하철은 항상 이렇게 붐비고 옆사람 가방에 떠밀리면서도 꾹 참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하면 아슬아슬한 시간, 엘리베이터는 안 오는 상황,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저도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겨우 회사에 도착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이 자료 이것저것 수정해서 다시 해오세요 라든지, 이것도 땡땡님이 맡아주실 수 있나요? 라든지, 지표를 하나 바꾸기 위해 모든 양식을 다 고쳐야 하고, 상사는 가볍게 지시했지만 사실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생각만 해도 막막하기만 하고 고민은 깊어집니다. 또 나의 기한은 빠듯한데 내가 요청한 자료는 감감무소식이죠.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라는 말에 불려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저녁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야근하는 사람들, 눈치 보여 혼자 퇴근할 수도 없는 상황, 혹시라도 야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할 것 같은 날엔 어김없이 잡히는 회식. 정말 익숙하시죠? 실제로 이런 회사 스트레스는 여러분들만 겪는 게 아닙니다. 통계를 보시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스트레스 지수는 100점 만점에 75점. 그리고 놀랍게도 68.4%의 직장인이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번아웃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스트레스가 비단 신입사원뿐 아니라 중간관리자, 임원급까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아래는 아래 직원대로, 위는 윗 직원대로 회사원들의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경험하고 효과를 본 회사 스트레스 극복 3단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을 월급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선 업무 경계 만들기. 두 번째, 소확행 루틴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 나만의 일 준비하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 하루의 업무 경계 만들기입니다. 제가 실천한 방법은 간단해요. 퇴근 1시간 전부터는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그 시간에 내일 할 일을 정리하고 오늘 못다한 일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분명하게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바쁜 척을 하던, 핑계를 대던 나만의 정리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퇴근하고부터는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함이니까요. 우선 첫 번째 단계를 요약하면 공과 사, 일과 사생활의 분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는 내 시간이라는 심리적 경계가 생기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어떤 일이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나만의 소확행 루틴 만들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작은 행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퇴근길에는 단골 카페에 들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졌어요. 나의 사생활 시간에서도 짧게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더라고요. 자동차 범퍼가 큰 사고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해주듯이
이런 작은 여유와 행복은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진정한 휴식이라는 의미에서 첫 번째와는 구분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지럽고 고민이 많았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휴식을 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면 우선 시간 확보라도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시간, 고민을 잊을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단순한 무언가를 해보는 것. 나만의 소확행 루틴 만들기의 핵심은 스트레스 고민과 여러분을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첫 번째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고 두 번째 고민과 여러분을 분리하였다면 이것으로 마음의 짐을 한결 덜어낼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나만의 일을 준비하기가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 처음 한 달은 막연하게 관심 분야를 찾는 데 집중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온라인 쇼핑몰 부업을 시작했는데 2~3개월 동안은 인터넷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 기초 지식을 쌓았죠. 그렇게 부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자 조금씩 수익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처럼 성장했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스스로 읽어내고 회사에만 목매이지 않은 상황이 되니 저를 둘러싼 회사의 스트레스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라고요. 현재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느 정도 뒷배가 있으니 크게 고민이 되지는 않고요. 부업이 가끔 성과가 안 좋아도 회사라는 본업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진짜 내일이 생기니까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일을 위한 발판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자,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일주일의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월요일부터는 업무의 경계를 정해보세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만의 소확행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주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나만의 일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루틴을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일상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특히 나만의 일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희망과 자신감은 어떤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직장인 부업 유튜브를 시작해보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지 10년이 넘어가며 위로 아래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느꼈던 점은 누구나 작든 크든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도 모두가 다 달랐죠. 저는 그 고민들을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노력했고 나름의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였죠. 회사 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남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결국 노력해도 회사가 좋아질 뿐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는 이 채널을 만들었고 처음으로 나만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전의 회사는 내 스트레스를 대가로 돈을 주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저의 성장을 돕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인드가 바뀌니 회사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발전하는 기분도 느낄 수 있어 현재는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작게라도 나만의 일을 시작하여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사업은 어렵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좀 더 유리하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종종 이 채널에서 저의 직장 이야기, 직장생활 꿀팁도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너무 작아 구독을 안 눌러주시면 다시 찾아오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러리맨 채널의 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